안녕하십니까? 원의 방정식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길어요. 내용이 많습니다. 유형도 많죠. 일단 오늘 설명드릴 그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하시고 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유형을 자꾸 외우려는 학생이 있는데 절대 원의 방정식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어쨌든 기하 파트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의 접근 방식이 지금 고등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방정식, 연립, 근 이런 걸 이용해서 푸는 대수적인 방법도 있지만 중학교 때 연습했었던 도형과 도형 간의 각이라든지 길이를 가지고 판단하는 기하적인 방법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다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두 가지 방법 다 고민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죠. 원. 이렇게 생긴 게 원이죠. 이게 원 아니에요? 그렇죠? 원. 중심이 있겠죠. 반지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은 보통 A, B, 반지름은 R 이렇게 하죠. 원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중심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들을 다 모아놔.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을 만들었을 때 이걸 이제 원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원이 만들어졌을 때 이 점들 있잖아요. 이 점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 위에 있는 점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식.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해서 요 x랑 y의 관계식을 만든 게, 그죠? 요 관계식. 이게 바로 뭐냐? 원의 방정식이 될 것이다.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죠? 요렇게. 구해볼까요? 간단하죠? 이런 거 압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거리가 r이 될 것이다. 그래서 x-a 완전제곱 y-b 완전제곱의 루트. 그게 뭐랑 같을 것이다? 반지름 r과 같을 것이다. 요게 이제 원을 나타내는 x랑 y의 관계식, 즉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보기 좋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는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중심의 좌표는 A, B. 그러니까 빼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둘 사이의 거리로서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빼기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빼기 뒤에 있는 요 녀석이 바로 중심 좌표, 그리고 제곱이 된 요 녀석. 이게 바로 반지름이 될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중심과 반지름을 한 번에 파악이 가능한데 이게 펼쳐져서 나오죠. 펼쳐져서. 즉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ax. 여기서 a는 얘랑 다른 a예요. 그냥 x의 개수로서 쓴 거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죠. 특징이 요 x제곱의 개수 있죠. 요 x제곱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 y제곱의 개수가 개수동일. 그러니까 지금은 1과 1인데 만약에 얘가 2랑 2, 3이랑 4,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여도 어차피 이게 방정식, 는영이기 때문에 양변의 적당한 값을 곱해서 보정해주면 어쨌든 전부 다 이 상태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기만 일단 하면 됩니다. 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x랑 y가 곱해져 있는 항이 없죠. 그러니까 x 곱하기 y를 나타내는 항이 없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얘를 전개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x끼리 y끼리 따로따로 제곱이라서 곱해질 일이 없죠. 이것도 x, y 곱해진 텀이 만약에 있으면 그건 원의 방정식이 안 된다. 일단 이렇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녀석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이걸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얘랑 얘를 묶어주죠. 이렇게 x 플러스, 그쵸? 플러스 2분의 1 완전 제곱. 됐죠? 이렇게. 다시 y 플러스 2분의 b의 완전 제곱.
됐죠? 그리고 얘가 원래 없던 값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얘도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우변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4분의 b제곱. 그리고 원래 옆에 있었던 그 c까지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변의 식이 4로 통분이 되고 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만들어둔 요 값 있죠. 그렇죠? 요 값이 만약에 음수일 때, 뭐 C 값이 적당히 크다 보면 음수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게 만약에 음수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원의 방정식은 우변이 반지름의 제곱이어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음수였다? 그럼 제곱값이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알겠죠? 절대 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에서는 우변이 반지름의 제곱텀이어야 되는데 그 우변에 있는 요 녀석의 값이 음수다. 그러면 제곱값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원이 될 수 없다. 자, 그리고 얘가 0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0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변을 정리했을 때 요 값이. 근데 이게 0이면 우변이 0이 됐으니 제곱 더한 값이 0이다? 그럼 각각이 다 0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는 점을 의미합니다. 점. 이 방정식의 모양이 여러 가지 xy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런 좌표를 갖는, 그죠? 2분의 b죠? 이렇게 좌표를 갖는 점 하나만 딱 존재하다. 어쨌든 얘도 원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양수가 됐을 때, 그렇지? 이때는 바로 뭐가 되냐? 원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원의 반지름. 우리가 스몰r이라고 불렀던 요 녀석이 얘 루트를 씌운. 왜냐면 얘가 이제 반지름의 제곱자리니까 반지름은 이렇게 되겠죠. 2분의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정리된 식을 표준형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거나 중심의 좌표를 이용해서 다른 도형과의 관계를 잡을 때 이 표준형 상태에서는 다루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이걸 일반형으로 고쳐서 다루게 되고 일반형으로 고쳤을 때 우변에 나타나는 이 자리가 반지름의 제곱이 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수가 되거나 0이 되거나 이럴 때는 원이 실제로는 되지 않고 양수가 되어야지만 그게 원의 반지름을 의미할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원이 만들어지는 그 조건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 이렇게 원의 정의 일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원을 정의하는 독특한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칠판 지우고 그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정의하는 독특한 또 한 가지 그 방법 바로 무엇이냐? 자, 두 점에서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 두 점에서의 거리가 일정한 점. 거리의 비가, 두 점에서의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 그렇죠? 들의 모임. 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x1, y1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 B라는 점도 있다고 합시다. x2, y2 그리고 A서부터의 거리랑 B에서부터의 거리가 m대 인 점 P가 있다 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런 거죠. A라는 점이 하나 있다. B라는 점이 하나 있다. 그리고 여기서 M 값이 N보다 크다라고 전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라는 점하고 이 B라는 점이 이어진 선이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 선을 그려놓고 이 선 기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m 대 n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m 대 n. 뭐 가령 이렇게 거리의 비율이 m 대 n 이렇게 해서 이 지점 p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m 대 n 이런 점이 하나 존재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AB의 뭐 연장선 혹은 AB의 직선에 있는 점이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사실 이 P점은 굳이 이 라인 위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A서부터 거리, B에서부터 거리를 이 라인 외부에서도 M 대 N이 되게 찾을 수가 있죠. 한번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잡으면 이런 점도 P점이 가능하죠. 뭐 M 대 N 뭐 되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또 뭐가 되느냐? 이런 점도 있고 이 정도 잡아도 되죠. 한 이 정도 잡을까? 이렇게 거리가 M인데 여기가 N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어쨌든 M 대 N. P점. 그러니까 A와 B의 거리의 길이 B가 M 대 N이 되는 그 점은 여기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생겨요. 이렇게. 일일이 다 세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근사적으로 모양이 어찌 생길지만 좀 보여드리면 얘가 점을 찍어내게 되면 그 모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뭐처럼 보여요? 원처럼 보이죠. 원이 됩니다. 원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이 뭐냐면 여기 그리고 요게 연장된 그 외부에서 여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이 점도 A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M 대 N. 여기도 어쨌든 그 조건을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도 어쨌든 M 대 N을 만족하는 점, 이 점도 N 대 N을 만족하는 점. 요게 바로 무엇이냐? A와 B의 M, 그리고 M 대 N 외분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럼 여기는 무엇이 될 것이냐? 여기는 A와 B 그 선분의 M 대 N 내분점이 됩니다. 즉 내분점과 외분점,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개의 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게 모였을 때 원이 되고 그중 A, B의 내분점과 외분점이 있더라. 그런데 하필 그 지점이 이어진 요 녀석이 바로 그 원의 뭐에 해당되더라? 그렇죠. 지름에 해당됩니다. 지름. 이 외분점과 내분점, 여기를 P1이라고 할까요? P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P1과 P2가 바로 무엇이 될 것이냐? 그 P1과 P2가 우리가 구하려는 그 점들의 모임, 즉 원의 지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P1, P2. 그 중심을 구하고 싶어요. 원의 중심. 여기가 바로 중심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 즉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점을 구한 게 바로 중심. 그리고 내분점과 외분점의 길이를 구하면 지름. 그걸 반으로 나누면 반지름. 그렇게 해서 자, 두 점에서 거리가 일정하게 떨어지는 그 점들을 모아놓으면 바로 뭐가 된다? 원이 된다. 하필 근데 그 원의 양끝점, 즉 지름의 양끝점 중 하나는 내분점, 하나 외분점이 된다. 그래서 이 원을 구할 때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분점을 구합니다. 그리고 외분점도 구해요. 얘네 둘의 점으로 중점을 잡고 거리를 구해내면 중심과 반지름이 완벽하게 찾아져서 이 원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원을 뭐라고 부르냐? 이걸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부릅니다. 어이구. 아폴로니우스가 뭐 찾아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자기 이름을 붙여놨겠죠. 이런 상태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고 원이 정의될 때는 항상 중심과 반지름으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얘처럼 두 점에서의 거리의 비가 일정하다. 그리고 그걸 만족하는 점들을 모았다. 그래도 원이 하나 만들어지더라. 이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편한데 사실은 이렇게 구해도 되죠. 자, 얘랑 얘의 거리가 M 대 N인 점 P니까 이 점 P를 X, Y라고 가정을 이렇게 하시고
말 그대로 그냥 식을 다 구하는 거죠. 그래서 A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x1 마이너스 x 완전제곱 y1 마이너스 y 완전제곱 그리고 루트겠죠. 이렇게 요거랑 그 다음에 저 B점 있죠. x2 마이너스 x 완전제곱 y2 마이너스 y 완전제곱 이 녀석의 비율이 몇 대면 m 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하시고 전개하셔서 푸시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이 아폴로니스의 원과 같은 원의 방식이 나오더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폴로니스의 원, 그러니까 원을 정의하는 또 다른 특별한 방법 구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보다는 이게 좀 더 편하다. 이렇게 해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까요? 자,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한 정의를 배웠고, 그렇죠? 기본적인 정의, 그 다음에 좀 특별한 정의 두 가지를 배웠고, 거기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원과 다른 도형,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이제 점 배웠고, 직선 배웠고, 지금 원 배웠으니까 점과 원의 관계, 그리고 직선과 원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과 원의 관계,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상황의 도형과 도형 간의 관계를 좀 살펴볼 텐데, 그중 이제 첫 번째, 원과 점의 관계. 세 가지입니다. 원이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원 위에 있는 점을 여기 원, 이게 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중심이 있고, 점이 이제 외부에 있을 때가 있죠. 이렇게 외부에.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외부에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있냐면, 이렇게. 원 주위, 혹은 원 위라고 하죠. 정확하게 이렇게 찍혀 있을 때가 있고, 내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내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랑 얘랑의 거리, 혹은 얘랑 얘랑의 거리, 혹은 얘랑 얘랑의 거리를 구해서,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과의 관계, 즉 얘는 반지름보다 더 멀리, 얘는 반지름과 완벽하게 똑같이, 얘는 반지름보다 더 안쪽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점과 원의 관계를 정의한다. 자, 해볼까요? 이 점의 좌표를 자, 뭘로 할까요? A, B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요 중심의 좌표를 A, B로 잡으시고 요 점의 좌표는 X1, Y1이라고 할게요. 이것도 전부 다 이제 X1, Y1으로 잡을 텐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요 거리 D가 나오겠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잘 보세요. 루트, 그다음에 A 마이너스 X1 반대로 합시다. X1 마이너스 N 이렇게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Y1 마이너스 B 이렇게. 이 녀석이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D인데 일단 이게 R보다 크면 외부, 그렇죠? R보다 큰 외부.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R이면 위에. 그 다음에 R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내부에 됩니다.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녀석을 양면 제곱을 하면 왼쪽은 x1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y1 마이너스 b의 제곱. 오른쪽도 뭐 이거든 어차피 양수일 테니까 r 제곱으로 바뀌죠. 전부 다. 이거냐는 유지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조금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게 생각을 좀 해보면 애초에 이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봤을 때 이게 x-a의 완전제곱, 그렇죠? 그리고 y-b의 완전제곱, r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 원의 방정식이 이거,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서 외부에 있을 때 위의 점, 내부에 있을 때 잡았고 양면 제곱했더니 이런 모양까지. 자, 그런데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좀 비슷하죠. 그렇죠? 이 모양.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외부의 한 점을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점의 x1을 넣어
얘를 넣어서 만들었던 이 값이, 그렇죠? 만들었던 이 값이 만약에 정확하게 r제곱과 같아지면 내부,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면 내부,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커지면, 즉 반지름 제곱보다 커진다는 얘기니까 외부가 되는 거고, 반지름 제곱보다 작아지면 내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부에 있는 점 혹은 위에 있는 점, 안에 있는 점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냥 그 점을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r제곱이랑 완벽하게 똑같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위에 있는 점인 거고, 왼쪽의 값이 오른쪽의 값보다 더 크다. 그럼 이제 외부에 있는 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더 작아졌다. 그럼 내부에 있는 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세 가지. 그래서 여기서 대입한 값이 오른쪽보다 크냐, 같냐, 작냐에 따라서 외부냐, 위에 있냐, 내부에 있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전부 다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원과 점의 관계를 판단한다. 그 중에서도 이런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데, 원이 이렇게 있고 외부에 점이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원 위에 있는 이 수많은 점 중에서, 그죠? 원에 있는 수많은 점 중에서 이 외부에 있는 이 점과 가장 가까운 점 혹은 가장 멀리 있는 점, 즉 최단거리를 갖는 점, 최장거리를 갖는 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중심에서 이 외부에 있는 점까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그리고 나면 얘가 이제 반지름, 얘도 이제 반지름이니까 가장 가까운 점, 그러니까 이 점과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점, 눈으로 봐도 정확하게 여기죠. 여기가 바로 이제 최단거리가 되는 건데, 최소거리라고 할까요? 최소거리, 이렇게. 최소거리는 중심에서부터 점까지 거리에서 뭘 뺀다, 그 반지름을 뺀 값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최대거리에 있는 점은 여기겠죠. 이 반대, 정반대쪽.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건데, 이 길이는 반지름, 그러니까 중심과 원, 그 외부의 점과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D 플러스 R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원과 점 중에서 점이 외부에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점과 가장 멀리 있는 점을 구할 때는 일단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먼저 기준 삼고 반지름 뺀 거, 반지름 더한 거. 그렇게 해서 최소거리랑 최대거리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원과 점의 관계 모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어서 원과 직선의 관계, 그리고 원과 원의 관계를 차례대로 설명할 테니까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다 기억을 하시고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자, 원과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내용이 좀 깁니다. 그리고 뭐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기억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일단 내용 정리하시면서 체계적으로 그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할까요? 자, 원과 직선의 관계 됐죠? 이 정도. 원과 직선의 관계. 일단 생각해 볼 게 특수한 원과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보는 선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게 축이 있잖아요. X축, Y축. 그래서 이 X축과 Y축에 접할 때 이 상황이 조금 특수하죠.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X축에 접할 때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이거는 특별히 뭐 외우는 건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서 그냥 뭐 생각해보면 납득이 갑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Y축이 여기 있겠죠. 그렇죠? 원을 그릴 건데 X축에 접하게.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그릴까요? 이렇게 원. 이렇게 그려지겠죠. X축에 접하는데. 중심의 위치를 한번 잡아보면 여기죠. 그리고 이 좌표를 A, B 이렇게 잡겠습니다. A, B.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접하는 선이 X축이다 보니까 이 X축에 여기 접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접점.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이 접점까지 수선의 반을 내려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길이가 바로 이 원의 반지름과 같다. 근데
이 중심좌표의 y좌표를 보면 사실은 이제 여기 x축에서 수직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요 r값 자체가 요 y좌표, 그죠? b의 좌표랑 똑같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인데 b가 어차피 반지름은 같으니까 반지름 빼서 y-r 제곱 반지름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x축에 접하면 이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과 똑같다. 알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x축에 접할 때 요 위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요 밑에 쪽에 원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서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역시 중심의 좌표. 이것도 일단 a, b라고 줍시다. 됐죠? 요렇게. 그리고 수선의 발, x축 접하니까. 여기 길이가 r. 근데 이제 요거는 길이가 r인데 밑으로 내려와서 중심이 r만큼 내려가서 중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 중심의 y 좌표가 r은 아니고, 그죠? r이 양수 길이니까 이 좌표는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r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역시 이 원의 방정식도 x-a 제곱 여기는 y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r이니까 플러스 r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방향에 따라서 좌표의 부호는 달라지지만 어쨌든 중심의 y좌표가 그 x 반지름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됐죠? 뭐 어렵지 않죠. 자, y축 가볼까요? y축 똑같습니다. x축 그리고 y축 이 정도에 그릴게요. 이렇게 그립시다. y축. 자, 원을 y축에 접하도록 이쪽에다가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접하겠죠. 삐뚤어졌는데 그냥 일단 갑시다. 역시 중심의 좌표를 a, b 역시 이 y축에 접하니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죠. 수직 반지름 r.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녀석의 이 x좌표가 정확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r만큼 이동해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가 이제 r. 그러다 보니까 원의 방정식은 x-a 대신에 r을 써도 상관이 없다. y-b 완전제곱 r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으리라는 보장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접할 수도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다가도 원을 하나 그려서 중심의 좌표 a, b 여기도 이렇게 씁시다. a, b 라고 하면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그 반지름과 같으니까 이 x좌표가 여기서 왼쪽으로 r만큼 가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좌표를 마이너스 r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이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r이니까 플러스 r 완전제곱 y 마이너스 b 완전제곱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y축에 접하다 보니 반지름과 그 중심의 x좌표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중심의 x좌표를 반지름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당연히 이 위치에 따라서는 부호관계가 달라지니까 이거는 문제를 보고 직접 관찰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뭐 플러스라고 할 수도 없고 마이너스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이게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볼게요. 일단 y축 그리고 x축 이렇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뭐 이렇게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중심의 좌표가 여기라고 해서 뭐 a, b 라고 하면 접점이 여기도 접점이 있죠. 수선을 바르니까 여기가 r. 여기도 접점이 있죠. 양쪽에 다 생깁니다. r.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했던 그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죠. 그래서 이 x좌표는 오른쪽으로 r만큼 r, y좌표도 위로 r만큼 r.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r, r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여기도 그려질 거고 이쪽에도 그려지겠죠. 이렇게 원이 그려질 수도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했을 때
반지름만큼 왼쪽, 반지름만큼 위로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r, y좌표는 r로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도 있죠. 여기도. 사실은 사분면마다 다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역시 이 중심의 좌표는 그 반지름만큼, 그죠? 밑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r, x좌표는 플러스 r. 그래서 r, 마이너스 r로 표현이 가능하다. 마지막 여기. 여기는 당연히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 점의 중심을 잡으면 이 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로 표현을 하다. 그래서 어차피 반지름은 동일한 상태에서 이제 어떤 사분면에 원이 위치하느냐가 이 중심의 부호를 결정해 준다. 나머지는 다 r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r, y-r 알죠. 이렇게 가정해서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x축, y축, xy 동시에 접할 때 이 내용이 원을 만들라는 조건 하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사용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암기는 안 됩니다. 그려 보셔야 돼요. 그려 보시고 확인하시고 식 세워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자, 원과 직선의 관계. 일반적인 원과 직선의 관계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전에 일단 우리가 이제 원과 직선의 관계인데 사실은 이 원과 직선의 관계는 이 원의 중심 있잖아요. 중심. A, B, 보통 이렇게 잡죠. A, B 하고 그 다음에 이 직선 있죠. 직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가정을 많이 하니까 이 녀석과의 관계, 그러니까 거리를 가지고 원과 직선의 관계를 구분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즉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있잖아요. 요거. 그렇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y 넘어가니까 기억나시죠?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절대값에 x자리에 a 들어가 ma 넘어오는 y자리에다가 b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상수항 n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심과 그 직선의 거리를 이용해서 일단 원과 직선의 관계를 구분합니다. 됐죠? 한번 가볼까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원이 하나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하나 있죠. 이 원의 중심점 찍은 상태에서 일단 첫 번째는 직선이 원과 만나지 않아요. 외부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 만나는 경우, 그렇죠? 안 만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외부에 있는 경우는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게 이제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가 이 반지름보다 어때요? 그죠? 길죠? 그러니까 거리의 길이가 반지름보다 길어진다. 이러면 안 만난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 즉 접할 때가 있죠. 이렇게 접할 때. 이 접할 때도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거리를 구해보면 이 거리가 정확하게 뭐랑 똑같다? 반지름과 완벽하게 똑같다. 그러니까 거리와 반지름이 똑같다. 그리고 마지막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이렇게 되죠. 이 거리를 구하면 당연히가 수직 이등분 되겠죠. 이건 다 아시죠.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총 길이가 반지름인데, 그죠? 반지름인데 여기까지가 거리니까 반지름보다 거리가 더 짧아진다. 그러니까 반지름보다 기냐, 반지름과 똑같냐, 반지름보다 작냐로 결국 이 원과 이 직선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안 만날 때, 그치? 만나지 않을 때. 두 번째, 접할 때.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그렇죠? 두 점에서 서로 다른이죠.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세 가지. 자, 일단 우리가 방금 생각했을 때는 이 거리가, 그렇죠? 이 거리가 첫 번째는 반지름보다 어때요? 길었죠? 안 만납니다. 거리랑 반지름이랑 똑같죠? 접해요. 제일 중요하죠. 접하죠. 그다음 마지막 반지름하고 거리를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더 길다. 즉 거리가 더 짧다.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것이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꼭 이런 식으로 거리만 쓸 수 있느냐?
아니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물론 이건 좀 번거로워서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알고는 계셔야 되죠. 자, 보세요. 이 원의 방정식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 이제 방정식 자체가 전개됐을 때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뭐 x라고 할까요? by 플러스 c 이렇게. 그래서 x랑 y로 된 일종의 2차 방정식 형태가 되고 이 직선들은 어쨌든 이렇게 x랑 y로 된 1차 방정식. 그러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을 우리가 이제 연립할 수 있죠. 1차, 2차 연립. y는으로 정리된 걸 y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죠? 이 y에다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x로만 만들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을 구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립을 하고 누굴 연립한다? 원과 그렇죠? 원 그리고 누구를 직선을 연립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연립을 했을 때 그 연립된 결과가 뭐가 되냐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그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치? x값. 근이라는 건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 만약에 근이 중근이다. 그럼 점이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접한다.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왔다.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날 때로 해석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판별식을 썼을 때 이 판별식이 0보다 없다. 작다죠. 근이 없다. 판별식이 0일 때 중근 갖는다. 그리고 판별식이 어떨 때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판단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거리를 비교해서 반지름과 기하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는 방정식으로 연립을 했으니까 일종의 대수적으로 판단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단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교과서 뭐 설명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이걸로 주로 푸시는 분이 있고 이걸로 주로 푸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다 동일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둘 다 똑같은 빈도로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어떤 식으로 풀지는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풀 때가 더 편할 때도 있고 이걸로 풀 때가 더 편할 때도 있으니까 두 가지 전부 다 풀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는 원과 직선의 일반적인 관계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요 얘기는 좀 많이 하고 요 얘기도 좀 할 텐데 일단 요 세 가지 상태에서 각각 다뤄야 될 내용들을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우는 그렇죠?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뭘 보게 되냐면 이건 좀 간단해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는 보통 요 얘기를 주로 하죠.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외부에 있으니까 요 원위의 점 중에서 있죠. 원위의 점, 수많은 이 점 중에서 요 직선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이 있고 가장 멀리 있는 점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점은 중심을 이었을 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건 간단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서 이 길이, 즉 d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거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반지름 이제 r인데 우리가 이제 원위의 점 중에서 이 직선과 가장 가까운 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가 가장 가깝죠. 여기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 거리는 얼마가 될 것이냐? 바로 최소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거리에서 뭘 빼야 돼요? 그렇죠? 반지름을 이렇게 빼십니다. 이게 최소 거리가 되는 것이고 가장 멀리 있는 건 여기잖아요. 여기 가장 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먼데. 그러면 여기도 어차피 반지름이 r이니까 뒤에다가 r을 더해주시면 최대값.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 거리. 거리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되죠. 어려운 거 아니죠.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당연히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 직선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구했을 때 그 거리가 연정된 이 직선상에 가장 가까운 점 하나, 가장 멀리 있는 점 하나 다 존재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거리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 요거는 좀 이따 따로 다룰게요. 할 게 많아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접선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이 접선 구하기가 나옵니다. 알겠죠? 접선 구하기. 됐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룰 건데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누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가. 그래서
접선을 구하라고 할 때 그 선을 직접 줄 수는 없죠.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접선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주는데 그 조건 첫 번째가 원 위에 한 점. 한 점을 줄 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원 위에 한 점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원 위에 한 점을 줄 때와 원 위에 한 점을 주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럼 주지 않으면 뭘 줄 것이냐? 기울기를 줄 때가 있습니다. 기울기를 알려줄 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원 위의 점도 안 주고 기울기도 안 주고 외부에서 그었다. 외부의 어떤 점? 외부에 한 점을 줄 때 이렇게 있죠. 됐죠? 근데 이제 이 녀석들은 구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뭐 기울기가 주어지면 점 가정에서 구하고 점 주어지면 기울기 가정에서 구하고 요거랑 얘랑 좀 풀이법이 다르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뒤쪽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요 녀석이죠. 자,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요런 거예요. 잠깐 뺄게요.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이나요? 그렇죠? 원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두 점에서 만나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서 생긴 요 선분 있죠. 우리가 요 선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 배웠죠. 현이라고 부르는데 현. 근데 이 현에 대해서 가끔 이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될 것이냐. 보통 이제 원은 주어질 테니까 이 반지름이 주어지죠. 그리고 당연히 중심도 주어질 거고, 그럼 직선에서부터 요 놈까지 거리가 구해지겠죠. 이것도. 그래서 원하고 직선이 주어지면 요 거리 당연히 나오고,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이건 반지름.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요걸 구할 수 있죠. 곱하기 2개 하시면 되죠. 실제로는 요 길이가 요 길이랑 어차피 어때? 이등분 되는 상태일 테니까 이게 똑같아요. 2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상황을 배웠는데, 처음에 만나지 않을 때, 그다음에 접할 때 서로 다른 두 점. 근데 만나지 않을 때는 별로 할 얘기 없어요. 뭐 거리 정도 물어보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보통 이제 여기 생기는 현이 있죠. 요 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피타고라스. 이런 문제가 응용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예쁘게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요 접선 구하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다음에는 요 녀석에 대해서 접선 구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관련된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접선 구하기 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넘어갈까요?